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에서는 가스 교환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산소가 들어오고 노폐물을 배출한다라고 해주셨는데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폐가 약해졌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일단 지금 가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폐렴. 폐렴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관지 큰 게 있고 이제 폐로 가는 약간 기관지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는 이제 폐포라 그래서 이제 호흡이 금방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하는 어떤 폐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폐렴은 이런 기도, 일단 모세기관지 이 폐 실질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무슨 세균이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폐렴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많은 게 이제 폐결핵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폐결핵이 조금 적어졌다고는 하나 맞아요. 아직도 약간 사망자가 꽤 많은데 폐결핵은 이제 바이러스, 이제 결핵균이 폐렴을 일으켜서 폐의 실질을 조금 파괴하는 그런 병이 되겠고,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일단 WHO에서 이 사망 순위를 봤을 때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그다음에 심근경색 그 다음으로 많은 질환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COPD라는 질환입니다. 이 말은 폐는 기관지나 어떤 폐의 실질들이 이렇게 그 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는데 염증이 계속 됨으로써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죠. 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상당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천식이 있죠. 네. 그러니까 천식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서 이게 기관지가 순간적으로 확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한 폐쇄성 폐질환 약간 비가역적으로 한 번 이게 좁아지면 펴지질 않지만 천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입기 같은 걸 쓰면 네. 일시적으로 확장이 돼서, 그래서 그 COPD와 천식은 약간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일단 원인은 같아요. 이게 좁아지는 거. 원인이. 네, 좁아져서 네. 그런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네. COPD나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좁아지는 건데 이 기관지 확장증은 네. 이 기관지라는 게 조금 전에 이게 가스 교환도 하지만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기관지 보거에 섬모라는 게 약간 네. 작은 털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점액과 섞이면서 가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래를 뱉음으로써 외부에서 나온 이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뱉어야 되는데 이 기관지 확장증은 이 기관지에 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장애가 생기면서 그 섬모 운동이 안 되게 되면 점액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면역 반응 그거를 내쫓는 기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관지가 이렇게 힘이 없이 벌어진 상태가 되면 계속 거기서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생기게 돼서 결국은 그것도 폐염증이 생겨서 그것도 역시 조금 굉장히 몸에 안 좋은 폐에 네.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가장 걱정하시는 게 폐암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폐암 역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중에 좀 폐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이 폐 실질에 세포의 변성을 일으켜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건데, 근데 이제 폐암이라 그러면 모두들 걱정하시는데 네. 폐암도 종류가 조금 다양해서 예. 소세포암이라는 폐암은 좀 예후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좀 확률이 조금 더 낮고, 네. 그다음에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완치가 상당히 잘 되는 병이기 예. 때문에 혹시라도 폐암으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비소세포암에 속하시면 조금 예후가 좋으니까 그거는 조금 전이도 덜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관리만 잘 하시고 일단 그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걸 잘 받으시면 뭐 이렇게 상당히 완치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질병에 노출이 되면 폐는 무서운 게 비가역적 변화가 많아요. 한 번 손상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에도 노출이 되면서 후유증이 무섭다. 그다음에 폐결핵을 어렸을 때 알았던 친구들도 보면은 커서
아주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렸던 게 실질이 폐 실질이 죽어 있는 어떤 그게 평생 이게 흔적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간 비가역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폐질환 같은 경우는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네. 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비가역적이다. 말 그대로 한 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맞아요. 네, 이 말을 명심을 하고 항상 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보통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폐 질환 중에 네.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또 폐렴이었잖아요. 폐렴. 네, 오. 그만큼 또 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사실 감기가 조금 심하게 들면 뭐 너 폐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원장님 이게 폐렴과 감기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원인은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네. 많고 네. 폐렴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바이러스도 되지만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네. 아니면 흡입성 폐렴이라 그래서 약간 이물질이 어떤 선모 운동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 기관지까지 가면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네. 감기는 사실 큰 범주를 봤을 때 한방에서 감기는 이 기가 사기, 나쁜 기운, 네. 나쁜 기운이란 말이어서 어떻게 보면 큰 범주의 감기가 폐렴까지 포함된 적인데 일단 보통 감기라고 하면 상기도 감염을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기도라는 거는 기도 그 전 단계.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 일단 여기 기도를 지나죠. 그다음에 인두, 후두 이쪽을 지나기 때문에 감기는 일단 이 목이 아프거나 목감기, 그다음에 어떤 뭐 기침, 가래 그게 심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면역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는 네. 경우예요. 그런데 폐렴은 이게 깊숙이 기관지, 폐포까지 들어가서 염증이 나기 때문에 일단 고열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초반에 뭐 목이 많이 부을 때 편도염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열이 나지만 그건 약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린 아이들 편도가 크다 그래서 편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1차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을 제거를 하면 그 외부에서 어떤 나쁜 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바로 다이렉트로 기관이나 기관지 폐포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차 관문을 지켜주는 게 좋고 그래서 감기와 폐렴의 그 차이는 그 염증이 일어나는 그 단계가 이 상기도냐 아니면 기관지 폐포까지 이르렀느냐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기가 심해져서 점점 이 모세 기관지 폐 세포까지 이르게 되면 그게 당연히 폐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감기는 조금 초반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원장님 그러면 그 아까 전에 폐 질환은 그 비가역적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폐렴이 또 워낙 흔하잖아요. 폐렴도 마찬가지로 한 번 걸리고 나면 그 폐 기능을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되나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라는 거는 몸에서 계속 약간 반응이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폐 실질에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입히면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그 폐세포에 기관지 세포에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입히면 네. 입히면 그럴 때 아.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나지만 한 번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걸렸을 때는 뭐 그닥 크게 치료만 잘 하면은 그거는 비가역적이지가 않죠. 다행이네요. 네네네. 아.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폐렴과 감기의 차이부터 이제 폐 증상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었던 질환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히 무서웠던 건 폐암이거든요. 네. 특히나 뭐 흡연자 분들께서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